네, 안녕하세요. 임재국 회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서브 채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제가 지난달에 강의를 하나 했어요. 네이버 측에서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 주제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뭐 PPT도 만들고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일회성 강의로 끝내기보다는 유튜브로 찍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 때 했던 PPT를 똑같이 가지고 제가 유튜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티르티르로 살펴보는 해외자회사 설립 시 회계세무 이슈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례를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소비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제 회사가 어떤 게 있나 플러스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IFRS가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기업을 쭉 찾아보니까 티르티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티르티르로 살펴보는 해외 자회사 설립 시 회계세무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엄청 딥하게 할 건 아니고요. 정말로 핵심만 간단하게. 결국에는 회계와 세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회계는 이런 거예요. 이게 해외 자회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모회사가 있는 거고 티르티르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다 100%일 거예요. 이렇게 해외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 한국 모회사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회계, 또 하나는 세무인데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회계는 어떤 게 이슈냐면요. 이런 거죠. 일본 자회사의 매출도 있을 거고요. 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자회사의 자산도 있을 거고요. 부채도 있겠죠. 이런 해외 자회사의 손익과 자산 부채를 어떻게 한국 모회사에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즉 해외 자회사 ES와 IS를 어떤 식으로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세무는 어떤 게 핵심일까요? 세무. 국세청은 한국 모회사의 재무제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한국 모회사가 일본 자회사의 거래를 통해서 뭔가 한국에서 내야 될 세금을 일본으로 내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한국 국세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예요. 야, 너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와 해외 자회사와 너네 한국 모회사가 하고 있는 거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나한테 매년 신고해줘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가지입니다.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면 회계는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지 이거와 세무는 해외 자회사와 한국 모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매년 신고해줘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PPT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보겠습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분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지분법을 살펴볼게요. 지분법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분법이 이 영어를 정말 직역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에쿼티 메소드. 영어로 치면은 에쿼티 메소드를 그냥 정말 한글로 직역한 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직역한 거다. 직역한 거고 대부분은 다 100%입니다. 100%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티르티르 자회사에 손실이 30억 났어요. 그리고 순자산이 70억이 있어요. 과연 이게 한국 티르티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까? 첫 번째, 순자산은요, 재무상태표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반영이 돼요. 즉, 일본 자회사 순자산이 70억이 이렇게 70억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티르티르가 손실이 30억 났어요. 그러면 일본 티르티르에서 난 손실 30억은 한국 티르티르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돼야겠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지분법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손실 마이너스 30억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분법 대부분의 회사는 다 100% 해외 자회사일 거예요. 일본 해외 자회사에서 손실이 났다. 예를 들어 손실이 30억 났다라고 하면은 한국 회사,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에 손실 30억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일본 자회사의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이 70억이다라고 하면은 70억이 정확하게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반영이 되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 평가 손실 이런 계정 과목을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반영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지분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결이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연결 재무제표. 결국에는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이거예요. 한국 모회사 입장에서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싹 다 끌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게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랑 동일한 예입니다. 일본 티르티르 보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30억이고 자본이 70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분법 설명할 때 순자산이 70억이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이 50억이었고 비용이 80억을 썼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억 났어요. 그러면 티르티르 한국 재무제표, 요거는 별도 재무제표겠죠. 별도 재무제표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해서 70억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 손실 30억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했던 게 아까 설명했던 지분법이고 요게 별도 재무제표. 그러면 연결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걸까요? 연결은요, 일본에 있는 모든 재무제표를 다 더하는 거예요. 한국 재무제표. 그래서 단순하게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해보면 자산이 330이 나와요. 근데 회계사님, 왜 자산이 100억이고 일본은 한국이 300인데 이거를 다 더하면 400이 나와야 되는데 왜 330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분법 적용 투자 준식은 빼고 더하는 거예요. 이걸 빼고 더하면 100억에서 230억을 더하면 330억이겠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에서 20억을 더하면 50억이 나오고요. 자본은 280억이 나와요. 280억은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티르티르 한국 별도 재무제표의 자본과 같아요. 왜냐 그러면요, 이미 일본 자회사의 순자산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해서 자본이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더 직관적이에요. 매출, 일본 매출과 한국 매출을 더합니다. 550억이 나올 거고, 그리고 비용도 일본에서 80억 썼고 한국에서 지분법 손실 뺀 비용, 실제 진짜 비용 70억 썼어요. 그러면 150억을 썼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400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무슨 숫자랑 똑같아요? 티르티르 한국의 별도 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실이 반영된 당기순이익과 똑같아요. 왜냐면 이미 일본 자회사의 손실 마이너스 30억은 한국 모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손실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당기순이익과 순자산이 틀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번 저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이거는 23년도 겁니다. 왜 제가 23년도 감사보고서를 사례로 골랐냐면 가장 많이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 이제 22년 말이겠죠. 22년 말엔 17억이었는데 286억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뭔가 자회사를 취득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한 플러스로 거의 한 60억 정도가 늘었네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 지분법 이익으로 54억이 반영돼 있고 지분법 손실로 1억 2천이 반영돼 있어요. 지분법 이익과 손실은 두 개를 상계쳐서 그냥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이렇게 보여주진 않고 각각을 다 총액으로 보여줍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 별도 보고서에 주석을 한번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피투자 기업, 티르티르 너가 투자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다 보여줘. 그래서 소유 지분율 현황, 그리고 지분법 평가 내역, 지분법 주식 금액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알려줘.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법 피투자 기업, 소위 말해서 자회사의 요약 재무 정보를 보여줘 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한 것만 볼게요. 지금 해외 자회사니까. 맨 위에 보면 티르티르 상하이는 소재지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고 지분율이 100%입니다. 100%고 취득원가는 3억 4천이고 장부가액은 4억이에요. 그리고
DNA스라고 해서 소재지가 일본에 있는데 장부 금액이 271억이요. 그리고 취득원가가 216억이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23년도에 금액이 크게 늘었잖아요. 아마 일본 자회사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별로, 즉 회사별로 지분법 평가 내역을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자회사가 이번 시간에 강의니까 요거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원래 5억 5천이었어요. 21년도 말에. 그리고 지분법 손실, 중국에서 중국 자회사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분법 손실로 마이너스 1억 2천 차감이 됐고, 기타 증감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이제 환율 차이입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DNA스, 일본에 있는 자회사 한번 볼게요. 기초는 0원이었죠. 즉 22년도 말에는 없었고 23년도에 최초로 취득했습니다. 무료 금액이 216억이죠. 216억이고 지분법 손익이 54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본은 되게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이익이 엄청 많이 났나 봐. 이익이 얼마 났다는 거예요? 54억 났다는 거죠. 이게 왜 정확히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분율이 다 100%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티르티르 상하이 보면은 티르티르 상하이 회사는 자산이 한 4억 정도 있고 부채가 1억 정도 있고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매출액은 3천만 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비용을 반영하면 당기손이익이 한 마이너스 1억 2,400. 일본 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총액이 엄청 크죠. 511억입니다. 511억이고 부채도 376억이나 돼요. 그리고 매출액이 엄청 큽니다. 48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7억이나 났습니다. 즉 이렇게 주석을 보면은 해외 자회사에 어떠한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냐면 지분율,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결산월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요약 재무 정보, 자산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매출은 얼마인지, 당기순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분법 평가 내역. 야, 너네가 기말엔 4억이고 기말엔 271억이었지만 이거를 기초부터 기말까지 다 취득, 처분, 지분법 손익, 기타 증감까지 고려해서 다 세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공시가 되는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별도 보고서를 보면은 공시되는 게 있어요. 특수관계자 등 거래, 주석 11번입니다. 23년도.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자 현황. 한국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당연히 특수관계자겠죠. 그래서 특수관계 보면은 있어요. 티르티르 상하이, DNA스. 특수관계자와 영업상 거래 내역, 즉 한국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너네 거래가 있어? 이것도 주석으로 좀 공시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DNA스랑 어떤 거래가 있었냐? 한국 모회사와. 이거는 한국 모회사 티르티르 입장에서의 감사보고서죠. 한국 티르티르가 일본 자회사한테 314억이나 매출을 일으켰어요. 즉 한국 모회사에서 일본 자회사에 매출이 314억 발생한 거예요. 매출. 세 번째 보면 채권 채무. 너네 이렇게 거래 내역, 매출, 비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네가 주고받을 돈, 매출 채권, 매입 채무도 얼마 있는지를 알려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르티르 상하이에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주고받을 건 없고, 일본 DNA스에는 264억이나 한국 티르티르 입장에서 받을 돈, 매출 채권이 있다는 거죠. 금액이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314억이라는 매출이 있고, 이 중에서 한 50억 정도는 회수가 됐고, 나머지 264억이 이제 받을 돈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금 거래 내역. 자금 거래 내역은 어떤 거냐면요. 보통 한국 모회사가 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 모회사가 돈이 많고 해외 자회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에 보통 돈을 빌려줍니다. 자금 대역. 그래서 이런 내역이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DNA스, 일본 회사죠. 일본 회사에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리고 빌린 거나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이런 거래는 없고 출자한 내역만 216억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연결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감사보고서예요. 연결감사보고서에는 아까 동일하게 종속기업 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 1번에 보면은 투자기업명, 한국 모회사죠. 주식회사 티르티르가 있고, 종속기업명은 DNA스가 있고, 일본, 소재진 일본, 지분율은 100%다. 전기에는 0%니까 23년도에 새로 이제 설립을 한 거겠죠. 단기말 현재 연결 대상 주요 종속기업 요약 재무 정보. 이거는 아까 어디서 본 거였죠? 저희가 별도에도 있었어요. 별도의 DNA스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다 적혀 있었죠. 요것도 이제 연결해서도 똑같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산 511억, 부채 376억, 자본 134억, 매출 482억, 당기순이익 57억.